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톤이 구축되어 있는 기본 사항을 가지고 이제 입체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 명부 부분과 안부 부분에서 둘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하냐면 안부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기본 톤에 의해서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근데 제가 미리 톤을 이쪽을 좀 더 어둡게, 이쪽을 살짝 밝게 해서 같은 어두운 톤의 같은 고유색이지만 이쪽 부분은 바닥과 가까워서 반사광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같은 톤으로 놔두지 않고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뺀 상태고요. 이쪽은 바닥에서 멀어지고 아래를 향하지도 않고 위를 바라보고 있죠. 면 자체 방향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는 반사광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이제 톤을 형성을 시켰죠. 자,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을 나누면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영역이 이제 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래를 향한 면과 위를 향한 면으로 나눠서 톤을 분배해 줄 거예요. 흰색 영역이지만 빛을 못 받으면 아무리 흰색이라 할지라도 빛을 못 받으면 어두워지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퀄리티예요. 착색 퀄리티죠. 그래서 연필을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톤으로 밀도도 높게 나오고 때깔이 좋게 나오게끔, 쉽게 말해서 흑염가루를 종이에 잘 묻혀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톤이 어두워도 절대 여기 있는 어둠의 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같아지거나 더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톤의 질서가 꼬이게 돼요.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지 않게끔 톤 분배를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더 어두워지겠죠? 여기 고유색이 어두운 부분도 이 라인 아래쪽, 이 부분은 미리 했던 톤으로 남겨두시고, 이 부분, 두 톤에 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같이 한 톤씩 더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최대 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최대 톤이라고 하는 거는 블랙을 의미합니다. 고유색도 어둡고 빛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선 톤 변화 거의 없이 검정색으로 깨끗하게 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면적도 큰 면적이 아니라 좁은 면적이라서 이 정도 면적이라면 한 색으로 밀려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톤이 칠해지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두 부분에서 이 영역이 한 톤 더 어두워졌죠. 왜냐?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래를 바라보면 반사광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둥글게 꺾였기 때문에
면 자체가 둥글죠. 그래서 이 톤에서 그라데이션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좀 전에만 해도 경계가 또렷해 보였는데 그라데이션 하니까 경계가 이제 부드럽게 펴졌죠. 자, 이렇게 연필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연필 가루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입김으로 불을던지 아니면 이런 빗자루 가지고 한번 쓸어서 흑연가루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안 떨어뜨리고 이 벽에 이렇게 종이에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긋다 보면 그 흑연가루가 연필이 지나갈 때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진한 선처럼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연필가루가 떨어진다, 이렇게 주변에 묻는다 그러면 바로바로 입김을 불던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니까 아래쪽 면으로 둥글게 돌아가서 바닥을 향하면서 반사광을 받는 느낌으로 변하죠. 자, 그리고 이 구하고 바닥하고 접하는 접점이 있죠. 이 접점은 굉장히 구석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 깊게 들어가면 반사광도 잘 안 들어가요. 반사광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반사광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접점은 점점 구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계도 잘 안 보여요. 경계가 잘 안 보인다는 거는 이 또렷한 경계 부분을 그라데이션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 뜻이죠. 그거 더하기 이 부분은 어두운 고유색의 면적이죠. 그런 어두운 고유색이 어두운 부분에 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자하고 반사광면 사이의 경계는 더욱더 감춰져도 괜찮아요. 언뜻 보면 구분이 안 가고 자세히 봐야지, 아, 여기 경계가 살짝 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부 부분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안부에서 명부로 둥글게 넘어가는, 명부와 안부를 가르는 요 빛의 차단 지점에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크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는 그라데이션 줬더니 둥글게 돌아간 느낌이 들죠.
높은 퀄리티의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연필을 자주 깎아서 엄청 뾰족하게 거의 바늘처럼 연필을 손질하고 그라데이션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라데이션 됐죠?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점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좀 횟수를 늘리려고 이제 슬슬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선 마이크를 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거고, 핸드폰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설명하거나 그럴 때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는 외장형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면 조금 더 이제 제 그 그림 방송을 보는 분들이 청각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목소리 듣는데 좀 저품질로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쯤은 아마 사운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고유색이 흰색인 느낌이 비해서 약간 톤이 오버됐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우개로 하게 되면 여기 망해요. 다 번져요. 그래서 커터칼 가지고, 커터칼 보면 여기 이쪽에는 칼날이 있고 이 부분은 칼등이죠. 칼날, 칼등. 칼등 부분으로 살짝 긁어주세요. 빡빡 긁으면 안 돼요. 그럼 종이 상처나요. 살짝 긁어서 흑연 가루를 덜어내는 느낌으로 살짝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해서 적당할 때 멈추시면 돼요. 아까보다 톤이 살짝 밸런스가 이제 잡히는 느낌이에요. 지우개로 했다면 다 엉망이 됐겠죠. 지우개로 할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밝은 톤 상황에서는 지우개로 해도 괜찮은데, 일정 톤 이상 들어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등으로 살짝씩 흑연가루를 걷어내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흑연가루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가루가. 그리고 마이크도 마이크인데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문제점? 좀 힘든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림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근데 저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떤 영상이 담기는지는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못해요. 뭐 카메라를 조작하는 뭐 카메라맨이 한 명 있어서 알아서 그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플레이하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분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뭐 어떤 앵글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뭐 분업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카메라 앵글을 정해서 붙박이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늠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지, 이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영상이 찍혀지는지가 이제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그 실시간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 외장 모니터, 멀티로 보는 거 있죠. 그거를 생각해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뭐 사용기라든지. 마이크는 확실히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이쪽도 이 아래 부분이라서 반사광이 많이 들어가는데 톤이 살짝 오버됐거든요. 이 부분도 가볍게 흑연가루를 살짝 긁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저는 수업 시간 때 이렇게 특정 용어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전 이거를 곡면 처리라고 해요. 저한테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은 곡면 처리라고 배우실 거예요. 곡면 처리가 뭐냐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안부가 끝나고 명부로 넘어갈 때 반드시 빛의 차단 지점을 밟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빛의 차단 지점이 각으로 꺾여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둥근 물체들은 빛 받는 각도가 0도에서 차츰차츰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이 부드럽게 이동해요. 각진 물체들은 그 각에서 안부에서 명부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또렷하죠. 그렇게 경계가 또렷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아, 각진 물체구나 라고 인식해요. 하지만 둥근 물체는 이 라인에서 그라데이션, 색이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둥글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빛의 차단 지점에서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이거를 곡면 처리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기 편하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자, 곡면 처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빛 받는 각도를 따져가면서 톤을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경이 있으면 여기 다 화이트로 남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배경이 다 흰색이니까 여기를 다 화이트로 남겨버리면 정보량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린 선으로, 여린 살짝 삐져나가도 됩니다.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여린 선으로 아, 연필이 들어갔구나 정도로만. 톤이 여기서 어두워지면 안 돼. 그러면 얘가 하얗다는 느낌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야, 밝은 회색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연필이 들어가긴 들어갔구나 요 정도만 느껴지게끔.
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색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필을 매우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누르는 힘을 주지 말고 연필을 이 무게중심 가운데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연필 끝과 끝이 있으면 센터가 있겠죠. 그 센터에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세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손가락이 하나씩 붙으면 붙을수록 누르는 힘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만 해서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드는 느낌으로 뿌옇게 하는 느낌 있죠? 그러면 굉장히 밝은 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연필 그림 그릴 때 4B 연필을 안 쓰고 2B 연필을 써요. 왜냐면 밝은 톤 컨트롤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4B 연필보다.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쯤에 석고소묘 강사했을 때, 그러니까 입시미술학원 일선에서 강사 생활했을 때는 4B 연필로 가르쳤거든요. 그땐 4B 연필 이외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4B 연필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죠. 근데 4B 연필은 장점은 뭐냐면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진한 선이고 연필 자체가 이제 B가 높으니까 진한 색이 나오고 연필 심이 굵죠. 그래서 3절지나 4절지는 입시에서는 안 썼으니까 3절지랑 2절지, 제가 가르쳤을 때는 3절지, 2절지였거든요. 그런 큰 그림을 4시간이나 5시간 안에 완성하려면 4B 연필로 빡빡 깔고 묘사하고 완성을 해야죠. 하지만 4B 연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밝은 톤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이런 강사분들은 숙달이 됐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학생들 같이 연필을 접한 지 1년, 2년 요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은 밝은 톤 하면 다 새카매져요. 지저분해지고. 근데 2B 연필은 4B 연필보다 비수가 낮고 그래서 연필심이 가늘어요. 경도가 높기 때문에 연필심을 두껍게 할 필요가 없어요. 4B 연필 연필심이 두꺼운 이유는 무르기 때문에 그 약한 경도를 두께로 약간 이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B 연필은 훨씬 더 가늘기 때문에 더 뾰족하게 깎을 수 있고 이렇게 약하게 힘을 줬을 때는 밝은 톤 컨트롤이 훨씬 더 4B 연필보다 손쉬워져요. 하지만 2B 연필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심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워낙까지는 아니더라도 4B 연필 대비 가늘기 때문에 넓은 면적 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입시미술에서는 2B 연필로 하다가는 미완성 나오겠죠. 그래서 입시할 때는 4B 연필을 쓰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입시미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2B 연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려면 2B 연필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 10년 됐어요. 4B 연필을 거의 안 쓰고 2B 연필로만 쓰게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지우개 가지고 삐져나온 부분 깨끗하게 오려주시면 이때 이제 구에
완벽한 원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백지 상태에서 처음 형태를 그릴 때 완벽하게 원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마무리 과정에서 손질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비치볼 같이 만들어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가 번지는 반그림자 효과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연필 트레이닝을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그라데이션 연습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선 연습 있죠. 그림 처음 배우면 연필 가지고 선 연습 하잖아요. 그때 선 연습 다음에 그라데이션 연습도 반드시 훈련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은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의 최소 단위예요. 어떤 면적을 똑같은 톤으로 칠하는 것과 함께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는 물체는 대부분 다 둥근 물체들이 많잖아요. 둥근 파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려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은 한두 번 연습해 갖고는 퀄리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시동을 끄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은요, 시동을 끄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 삘 받아서 밤새서 그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아눕고 그런 친구 많이 봤어요. 막 스스로 열정이 엄청 심해. 열정이 엄청 넘쳐. 그래서 삘 받아서 하루를 밤을 새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도 체력 엄청 소모 많이 되죠. 그리고 병이 나요. 몸살 나서 일주일을 알아 누워서 그림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씩 나눠서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 2시간씩 반복 훈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복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 영어 선생님 같죠?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매일매일 15분씩 꾸준히 단어 한 10개씩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배우는 게 다 그렇습니다. 급발진하면 안 돼요, 절대. 꾸준히 같은 양을 멈춤 없이 하는 거. 선생님,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멈춤 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요, 자, 이제 축소를 할게요. 컨셉은 이거예요. 흰색 구와 검정색 구를
이렇게 하나씩 따로 그리고 얘네 둘을 이렇게 합성하는 거예요. 이 두 물체를 합성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형태로 이제 합성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예를 한번 쭉 그려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고유색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교보제 샘플로 활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가르칠 때 흰색 구로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흰색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흰색이 빛의 반응성이 좋다 그랬죠. 빛의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부분마다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색이 바뀌는 거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유색이 어두우면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져서 뭐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그리고 그거를 합성해 보는 거, 이 경험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물체가 이제 섞였을 때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 부분은, 요 새 면적은 검정색인 특성을 지녀야 되고, 요 밝은 새 부분은 흰색인 부분의 특성을 지녀야 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얘가 삐뚤삐뚤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게 구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성하는, 또 이제 여기에서 그릴 거는 다른 형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모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그림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